드라마 제니입니다. 열려박씨 계약결혼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강상모는 강태하가 사람들 앞에 연우를 내보였던 것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았네요. 강태하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주차장까지 배웅 나온 최이사에겐 강상모가 실은 내색을 제대로 해버렸는데요. 강상모는 등장인물 중 천명만큼이나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천명은 그래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며 박연우를 찾아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캐릭터인데요. 그에 비하면 강상모는 많은 비밀에 휩싸여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중 있는 인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강상모는 어디서 났는지 박연우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상화는 조선에서 강태하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미담은 외가에서 내려오는 수노인 보자기를 강태하에게 보여주며 200년 정도 된 것이라 소개를 했습니다. 그건 조선에서 박연우가 수놓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강태하 셔츠의 수놓은 문양과 그 보자기가 쌍둥이처럼 똑같은 문양인 거고요. 미담의 말을 참고로 한다면 연우가 살았던 조선과 지금 현대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200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미담이 수노인 보자기를 보여주고 연우의 바느질 실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강태하는 박연우가 조선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믿게 되었네요. 연우 역시 강태하가 조선에서 만난 서방님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조선에서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생각이 담긴 말들이 일치해서인데요. 하지만 강태하의 기억 속에 박연우는 존재하지 않네요. 200년의 시간 동안 생을 거듭하다 보니 조선에서의 기억이 있을 리 없겠죠. 하지만 연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 조선에서 살았던 입장이라 선명하게 강태하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담이 말을 참고로 한다면 수노인 보자기뿐 아니라 지금 강상모가 가지고 있는 연우 초상화도 200년 정도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상모가 가진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푸른 나비 문양이 그려진 휴대용 시계인데요. 그 시계는 원래 박연우의 것입니다. 조선시절 연우는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강태하와 만났던 날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느라 시계를 길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돌아왔었죠. 그것을 준 강태하는 가져다 주러 집까지 찾아갔었고요. 하필 가출을 하던 연우는 티격태격 강태하와 그야말로 썸씽을 가지게 된 건데요. 결국 그 시계가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준 매개체였네요. 연우는 그 시계를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면서 한 번도 시간이 틀리거나 멈춘 적이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계는 얼마 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태하가 죽고 보쌈을 당한 연우가 우물에 빠뜨려지기 직전 시계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 건데요. 바로 그때 시계는 10시 10분을 가리키며 멈추고 말았습니다. 유리까지 깨지면서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계를 지금 강상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깨진 유리는 흔적이 없이 고쳐졌는데 바늘은 여전히 10시 10분에 딱 멈춰있는 상태 그대로인데요. 미담의 말대로라면 초상화나 시계나 수노인 보자기는 200년 전이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수노인 보자기는 미담의 외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라지만 우물 앞에 떨어진 시계는 어떻게 강상모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그때 그 순간에 세상이 딱 멈춰진 채로 말이죠. 시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춘 거라면 이 부분은 천명이 하늘과 접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처음 조선에서 연우가 우물에 빠지던 순간에 일어났었죠. 마당으로 내려온 천명의 눈에 멈춰진 달의 모양까지 선명했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초자연적인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SH서울의 1주년 기념 행사 소개가 끝난 뒤 공원으로 나온 연우 앞에 그 일이 일어났네요. 솟아오르는 분수의 물방울까지 흘러내리다 공중에 멈춘 상태에서 천명이 나타났었죠. 천명은 연우에게 다가와 반복되는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 만들지만 그 끝은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천명은 얽히고 설켜 반복되는 매듭 같은 인연의 끝을 잘 맺어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연우가 우물에 빠져 현대로 오게 된 것과 천명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연우가 우물에 빠지던 순간 바닥으로 떨어진 시계가 멈췄고 뒤이어 천명이 나타났던 게 모두 연결되어 있던 일이라면 이번의 일도 시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더구나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해 메일로 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곳엔 컴퓨터뿐 아니라 도청장치로부터 음성이 전달되는 기계도 함께 실시간 움직이고 있었네요. 재미있는 건 각양각색 박연우의 상황이 촬영된 보름치 사진들을 전송받는 이메일 주소였죠. 영어로는 TLAVKS20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한글판에서 TLAVKS 스펠링을 쳐보면 심판이라는 한글이 만들어지네요. 더구나 연우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는 강상모는 그 초상화가 조선시대의 연우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핸드폰에 박연우 사진과 비교를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강상모가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전제로 보자면 심판이라는 아이디로 사진을 전송받는 사람은 강상모가 아닐까 짐작이 되네요. 더구나 연우의 시계까지 강상모가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까지 보여준 강상모의 이상한 행동들은 더욱 우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원래 강태하가 결혼을 하게 된 건 강상모의 수술 때문이었죠. 수술을 하기 전에 결혼하는 걸 보겠다는 강상모의 의지였는데요. 그래서 당일날 신부 김하영이 사라졌지만 수영장에서 솟아오른 가짜 신부 박연우라도 내세워서 강태하는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죠. 하지만 연우와 결혼식을 올리고 나자 강상모는 갑자기 수술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결국 강태하가 결혼을 하도록 강상모가 부추긴 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도둑 결혼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김하영이 결혼 당일 사라진 것도 강상모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강상모는 이미 알았던 것 같네요. 자신을 사랑하는 손자 강태하가 반복되는 운명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구나 매번의 생에 매번 똑같이 새엄마 손에 자라게 되고 새엄마 손에 목숨을 잃게 되는 슬픈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강상모는 천명이 말한 것처럼 얽히고 설킨 매듭 같은 인연의 끝을 연우에게 맡기려고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상모는 작은 골동품 가게로 시작해 SH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미 전생에 강태하와 인연을 가진 박연우를 현대로 부르려고 골동품 가게를 하면서 연우와 관계된 것들을 모두 수집했고요. 결국 시계는 반복된 인연을 매듭짓는 도구로 보이네요. 초상화는 강상모 자신이 연우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로 늘 보수를 하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열쇠를 가진 사람은 강상모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열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박연우뿐입니다. 그 부분은 천명 역시 어떤 역할도 해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길의 방향을 알려주기만 할 뿐 직접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박연우 본인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엔 강태하의 삶과 죽음이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다만 연우가 외부에 노출이 되면 누군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강상모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직 스토리는 절반 정도밖에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물론 열려박씨 계약결혼전 드라마는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결말은 원작과 무관하게 간다고 하니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은 무조건 해피엔딩이겠지만 아주 강력한 빌런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험난한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이네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병을 가진 강태하를 박연우가 어떤 식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열쇠를 가진 강상모가 있고 초자연현상까지 동반할 수 있는 천명이 있으니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